세리는 차 프로덕션 대표실 책상 위에 놓인 폐업 신고서를 오래 바라봤다. 도장을 들고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이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차민기의 인생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제는 민기가 앉았던 의자도 벽에 걸린 회사 로고도 세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직원들의 책상은 하나둘 비어 있었다. 서랍을 정리하는 소리조차 세리에게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통보처럼 느껴졌다. 재무 담당자가 대표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 뭐가 안 된대요? 오늘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폐업하라고?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리는 도장을 서랍에 넣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대표님. 하루만. 재무 담당자는 더 말하지 못했다. 세리는 빈 대표실을 둘러봤다. 내가 살려볼게요. 그 말이 직원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회사 밖으로 나온 세리는 아무 목적 없이 서촌 골목을 걸었다. 두 사람이 세리를 알아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저 여자 맞지? 차민기 씨하고 살았던. 다른 사람이 말했다. 결국 회사도 말아먹었다던데. 세리의 걸음이 느려졌다. 소문이 맞아.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남의 가정 깬 사람이 평생 잘 되면 안 되는 거지. 세리는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말을 이었다. 사람 눈에서 눈물 빼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잖아. 세리는 돌아섰다. 저기요.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봤다. 세리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벌을 받든 한 걸음 다가갔다. 상을 받든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들이 왜 판단해? 상대가 당황해 뒤로 물러났다. 누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럼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세리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고개 숙이고 다니면 당신들 속이 시원해? 우리가 언제 죽으랬어요? 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이 죽으라고 안 해도.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나도 내가 없어졌으면 좋을 때 많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몇 걸음 걷지 못해 전봇대 옆에 기대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전화를 꺼내 진이의 이름을 찾았지만 전화하지 못했다. 대신 자신이 한때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세리예요. 상대가 반갑게 인사했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혹시 아직 첼로 레슨 선생님 안 구하셨어요? 잠시 후 전화를 끄는 세리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 거절도 있었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지막 통화를 끝냈을 때 세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면 이것부터 하면 돼. 저녁. 진이는 작업실에서 동화책 원화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우가 편집본을 책상 위에 놓았다. 출판사 반응 좋아요. 진이는 마지막 그림을 확인했다. 한 아이가 여러 어른과 식탁에 앉아 웃는 그림이었다. 이걸로 갈까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것보다 훨씬 좋아요. 처음 건 너무 어두웠죠? 작가가 어두웠으니까. 진이가 태우를 노려봤다. 사장님이 직원한테 그런 말 해도 돼요? 직원 아니고 공동작가. 월급 주면서요? 그럼 월급 안 드릴까요? 진이가 원화를 품에 안았다. 지금이 좋네요. 태우가 웃었다. 작업실 밖에서 지우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들어가려다 잠시 멈췄다. 태우가 먼저 발견했다. 강 본부장님. 진이가 돌아봤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방해했습니까? 조금요. 태우가 바로 대답하자 진이가 웃었다. 지우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다. 태우는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 서류를 챙겼다. 저는 출판사에 파일 보내고 올게요. 진이가 물었다. 지금요?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우는 지우를 한번 바라보고 나갔다. 진이는 웃음을 참았다. 왜 웃습니까?
아니에요. 지우는 원화를 바라봤다. 많이 진행됐네요. 네. 축하합니다. 아직 책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요. 진이는 원화를 정리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진이의 손이 멈췄다. 왜요? 밥 먹으려고요. 혼자 드세요. 같이 먹고 싶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의 표정은 진지했다. 또 대답 기다리겠다는 말 하려고요? 오늘은 밥만 먹겠습니다. 진이가 피식 웃었다. 생각해 볼게요. 지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원화를 보고 있을 때 도희가 작업실 유리문 너머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지우가 진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진이도 웃었다. 도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며칠 전 지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 때문에 바뀌지 말라고. 자기 인생을 먼저 살라고. 도희는 분명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우 앞에 진이가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무너졌다. 도희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뭐해? 진이의 웃음이 사라졌다. 지우가 일어났다. 도희. 도희의 시선은 진이에게만 향했다. 너 여기서 일하는 거 맞아? 왜? 일하는 사람이 남의 남자하고 계속 붙어 있어?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의 남자? 지우 오빠. 진이는 지우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도희를 봤다. 지우 씨가 내 남자라고 했어? 도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일부러 그러지. 뭘? 지우 씨. 도희는 비웃었다. 이제 그렇게 부르네. 지우가 나섰다. 도희야. 그만해. 도희는 지우를 돌아봤다. 오빠는 항상 나한테만 그만하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이가 원화를 가방에 넣었다. 나갈게요. 도희가 앞을 막았다. 어디가? 비켜. 나진이. 도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감히 내까짓게 오빠랑 대화를 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도 놀란 얼굴로 도희를 바라봤다. 진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다시 말해봐. 도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지우 오빠 눈치 보느라 너무 오래 참아줬지? 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참아준 게 너야? 뭐? 내 그림 망가뜨리고. 진이는 손가락으로 도희를 가리켰다. 학폭 가해자로 만들고.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채까지 잡은 내가. 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를 참아줬다고. 지우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진이 씨. 비켜요. 진이는 지우의 팔을 밀어냈다. 오늘은 내가 말할 거예요. 도희가 비웃었다. 뭘 말해. 불쌍한 척 좀 그만하라고.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너만 피해자 아니야. 또 그 말. 진이가 웃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도희의 눈이 흔들렸다. 내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알아. 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갚았어? 너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내 아빠 뺏었어?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내 엄마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 도희의 입술이 떨렸다. 아니잖아. 진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는 그냥 태어났어. 도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진이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근데 넌 내가 태어난 것까지 벌주려고 했어. 도희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그만해. 진이는 단호했다. 내가 아픈 건 이해해. 도희가 진이를 바라봤다. 근데 내가 나한테 한 짓까지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가 도희에게 다가갔다. 가자. 어디? 얘기하자. 도희는 지우의 손을 뿌리쳤다. 싫어. 도희야. 오빠는 나보다 얘가 더 중요하잖아.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도희는 울면서 웃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도희는 돌아서 작업실을 나갔다. 진이는 그대로 서 있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까?
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안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왜 본부장님이 미안해요? 진이는 가방을 들었다. 저 오늘 밥 못 먹어요. 지우는 붙잡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진이는 문 앞에서 멈췄다. 한참 뒤 말했다. 다음에 먹어요.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이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한편 세리는 작은 연습실에 오래된 첼로를 세워놓고 있었다. 악기 케이스를 여는 손이 조금 떨렸다. 한동안 연주를 놓았던 탓이었다. 손가락을 현 위에 올렸지만 자신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진이가 들어왔다. 엄마. 세리가 놀라 손을 뗐다. 어떻게 알고 왔어? 영주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진이는 연습실을 둘러봤다. 뭐해요? 세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를 들었다. 나 개인 레슨 다시 하려고. 진이의 표정이 달라졌다. 레슨?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런 말 안 했어요. 세리는 악기를 가리켰다. 너 내 실력 알잖아. 진이는 엄마의 손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조금씩 흔들렸다. 엄마. 왜? 손이 떠는데? 세리는 황급히 손을 내렸다. 오랜만이라 그래.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엄마. 나 돈 벌어야 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왜 엄마가 다 책임져요? 너 때문이야.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는 곧바로 말을 고쳤다. 너 먹고 살라고 한다는 뜻 아니야. 그럼요? 세리는 첼로를 바라봤다. 회사 정리하면 내 아빠가 남긴 것도 별로 없어. 저 필요 없어요. 엄마는 필요해. 진이가 세리를 바라봤다. 세리는 애써 웃었다. 너 결혼할 때 엄마 집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그만해요. 작업실 하고 싶다며. 제가 벌어요. 세리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가 해주고 싶어.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리가 화를 다시 들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첫 음을 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세리는 활을 내려놓았다. 왜 이러지? 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병원 가요. 괜찮아. 안 괜찮아. 진이는 단호했다. 세리는 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날 오후 사비는 영주의 집에서 세리의 상태를 확인했다. 세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영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을 지켰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세리가 말하자 사비는 손목을 잡았다. 맥박을 확인하던 얼굴이 굳었다. 세리 씨, 왜요? 사비는 다시 확인했다. 맥박이 너무 낮은데. 세리의 웃음이 사라졌다. 영주가 다가왔다. 얼마나 낮아요? 사비는 세리의 얼굴을 살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리는 손을 빼려 했다. 별거 아니에요. 사빈이 놓지 않았다. 왜 이러지? 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영주가 물었다. 약 먹어?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약? 병원에서 받은 거. 먹지. 사빈이 물었다. 뭘 드십니까?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빈의 표정이 달라졌다. 세리 씨, 그냥 수면제.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많이 안 먹어. 오늘 몇 알 먹었어. 세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기억 안 나. 영주가 세리의 가방을 가져왔다. 뭐해? 약 찾아. 세리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영주가 먼저 약통을 발견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몇 알 남지 않았다.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이거 언제 처방받았어? 세리는 시선을 피했다. 사빈이 약 이름을 확인했다. 이거 수면제만 아닙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가 물었다. 그럼 뭔데요? 불안 증상 때문에 처방되는 약이 같이 있습니다.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만해요. 순간 몸이 흔들렸다. 사빈이 세리의 팔을 붙잡았다. 앉으세요.
나 괜찮다니까. 영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가 괜찮아? 세리는 영주를 노려봤다. 왜 당신까지 나한테 이래? 같이 살자고 했으니까. 세리의 표정이 멈췄다. 영주는 약통을 손에 쥐었다. 내 집에 들어왔으면 내 눈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 무슨 짓? 몸 망가뜨리는 짓.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내 몸 어떻게 하든. 영주가 세리의 말을 잘랐다. 내 몸만 아니야. 세리가 영주를 바라봤다. 진이가 있어.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영주는 단호했다. 걔 엄마잖아.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비는 곧바로 병원 검사를 권했다. 세리는 끝까지 싫다고 했지만 진이에게 연락하겠다는 영주의 말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으로 가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승우였다. 출장 가방을 들고 들어온 승우는 거실에 앉아있는 세리와 사빈을 보고 얼굴을 굳혔다. 이게 뭐예요? 영주가 말했다. 세리 몸이 안 좋아. 승우의 시선이 세리의 가방과 방 앞에 놓인 짐으로 향했다. 설마 아직도 여기 살아요? 세리가 대답했다. 왜? 승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영주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들어오라고 했어. 승우는 세리를 향해 말했다. 제정신이 아닌 건 알았지만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뭐? 제발 선 좀 지키죠. 영주가 승우를 말렸다. 승우야. 하지만 승우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 와요.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여길 왜 못 와? 우리 집이니까요. 영주 언니 집이지 내 집이야?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하고 살림 차리고 우리 집 망가뜨린 사람이. 영주가 소리쳤다. 그만해. 승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는 왜 저 사람 편을 들어? 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여기 살고 싶어서 환장한 줄 알아? 그럼 나가세요. 세리는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 언니가 같이 살자고 했잖아. 승우가 헛웃음을 지었다. 그걸 진짜 받아들였어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염치가 있으면 거절해야죠.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승우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집까지 차지하려고요? 영주가 승우의 팔을 잡았다. 내 방 들어가. 엄마. 내 집이야.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세리 옆에 섰다. 누구랑 살지는 내가 정해.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진짜 이 사람 용서했어? 영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도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는 한참 뒤 말했다. 용서한 건 아니야.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미워하는 걸 그만하려고 하는 거야. 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그거잖아. 아니. 영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용서는 과거를 없애는 거고. 세리를 한번 바라봤다. 나는 과거 때문에 남은 인생까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승우는 말문이 막혔다. 세리는 영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갈게. 영주가 세리를 붙잡았다. 어디가? 괜히 너희 집 시끄럽게 하기 싫어. 병원부터 가. 싫어. 나 세리. 세리가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또 도망가? 세리의 눈이 흔들렸다. 회사에서도. 영주는 손을 놓지 않았다. 진이한테서도. 세리의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도 그냥 없어질 거야?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우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사빈이 조용히 말했다. 병원부터 가시죠. 세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간 뒤 검사를 마친 세리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진이가 급히 들어왔다. 엄마. 세리는 딸의 얼굴을 보자 시선을 피했다. 진이는 엄마 손을 잡았다. 왜 말 안 했어요? 별거 아니야. 사빈이 옆에서 말했다.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고 맥박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스트레스와 식사 부족, 복용 중인 약 영향도 봐야 합니다. 진이는 세리를 바라봤다.
밥도 안 먹었어요?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가 돈 벌어서 저 뭐 해준다며.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러다 엄마 먼저 없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안 없어져. 어떻게 알아? 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꾸 죽고 싶다는 말하고. 세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안 해. 약속해. 진이야. 약속하라고. 세리는 딸을 바라봤다. 안 죽어. 진이의 눈물이 흘렀다. 세리는 힘없는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너 두고 어디 가? 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다. 병실 밖에서 영주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승우도 옆에 서 있었다. 승우의 표정은 전보다 누그러져 있었다. 영주가 낮게 말했다. 맞지?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 사람도 엄마야. 승우는 병실 안의 세리와 진이를 바라봤다. 한참 뒤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영주가 아들을 바라봤다. 승우는 작게 말했다. 그래도 아직 싫어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싫어해도 돼. 승우가 놀라 어머니를 봤다. 대신 함부로 하지 마. 승우는 병실 안을 다시 바라봤다.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세리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연습실로 향했다. 진이는 끝까지 쉬라고 했지만 세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번에는 1시간만 연습하기로 약속했다. 세리는 첼로 앞에 앉았다. 손을 현 위에 올렸다. 조금 떨렸다. 하지만 전날보다 나았다. 세리는 천천히 활을 움직였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음이 나왔다.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작게 웃었다. 이거였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차 프로덕션 재무 담당자였다. 세리는 연주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네. 상대의 목소리를 듣던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폐업 보류됐다고요? 상대는 해외 송금된 자금 일부가 국내 계좌에서 동결됐다고 말했다. 세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얼마나요? 금액을 들은 세리는 숨을 삼켰다. 회사 운영자금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다. 돈을 동결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세리가 물었다. 누가요? 잠시 후 상대가 이름을 말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이 왜? 전화를 끊은 세리는 곧바로 차 프로덕션으로 향했다. 대표실에는 이미 승연이 와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해외 송금 정지 신청서와 새로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세리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승연은 계약서를 세리 앞으로 밀었다. 회사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 조건이 있습니다.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조건? 승연은 마지막 장을 펼쳤다. 차 프로덕션 최대 주주 지분 양도 계약. 양도 대상은 진이 명의로 남아있는 지분이었다. 세리는 얼굴이 굳었다. 이건 안 돼. 저도 그래서 아직 서명 안 했습니다. 누가 이런 조건을 걸었어?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리가 계약서를 빼앗아 상대방 이름을 확인했다. 처음 보는 투자법인. 하지만 대리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빛이 얼어붙었다. 도도희. 세리는 승연을 바라봤다. 도희가 왜 회사 돈을 가지고 있어?